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제가 이 지금 구도가 약간 고프로 구도 같지 않나요? 원래 소이더머니 채널에서는 조금 화질 좋은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프로 구도인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던 소희는 왜 지금 여기 2평짜리 원룸 월세 20만원짜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본 채널에서 세대분리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특히 만 30세 미만이시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본가에서 이제 부모님과 도란도란 함께 사는 삶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만족했죠.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을 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마 20대에 집을 사게 된다면 이 세대 분리라는 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1주택자인 상황에서 20대인 딸내미가 집을 하나 매수하면은 부모님 집 하나 있고 소희 집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세대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집을 사게 된다면 이제 잔금 치르는 시점에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게 주택수가 많을수록 취득세 이 세율 구간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다른데요. 아마 여러분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대부분의 지역은 조정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을 매수를 했는데 부모님도 조정지역에 자가가 하나 있으시다. 그렇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려 8%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의 집이 4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취득세가 1% 정도 나오게 된다면 400만 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저의 집이 합산돼서 2주택자로 돼서 8%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무려 3,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죠? 400만 원과 3,200만 원의 이 차이가.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도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든 이렇게 저처럼 월세방을 구하든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세대 분리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어가면은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저 같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 요건도 채우지 못할 뿐더러 혼인도 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혼인 20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경우에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 될까요? 이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같은 20대한테는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에게만 세대 분리를 인정합니다. 이 중위소득 40%가 되게 헷갈리시죠? 이게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매달 73만 1,132원의 소득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한 달에 74만 원 정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2021년도의 기준이고요. 내년에는 또 그 소득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매년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 알바를 도중에 하다 그만뒀는데요? 저는 매달 소득 금액이 달라가지고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는 시점 그 직전에 1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878만 원을 벌면 됩니다. 매달 74만 원씩 꾸준히 벌 필요 없고요. 그 직전에 1년 사이에 878만 원만 벌면 돼요. 그 1년 동안. 그래서 300만 원씩 3달을 벌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100만 원씩 9개월을 벌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단은 1년 그 사이에 총소득이 878만 원 이상이면 인정이 돼요. 이거는 2021년 기준이고요. 2022년도에는 그 소득 기준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 바뀌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조금 오르는 정도로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어떡하죠? 내가 아무리 작년에 나 잘 나갔어, 나 4천 5천 벌었어 이렇다 하더라도 잔금 치르는 직전 1년 사이에 백수로 놀았다면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기 직전까지 878만 원의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20대 집 사기 되게 어렵죠?
이걸 알지 못하고 선뜻 집을 샀다가는 정말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이 내용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좁은 월세 20만 원짜리 2평 원룸에 살고 있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행 유튜버잖아요. 제 본캐는 여행 유튜버인데 해외로 영상을 촬영하러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비싼 원룸집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좁은 원룸도 굉장히 아늑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비용을 아끼는 게 저한테는 좀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월세 20만 원짜리 2평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